안녕하세요. 2년가량의 짧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종지부를 찍은 30대 여자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예전처럼 며느리에게 막장으로 구는 시어머니들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저도 그렇고 제 결혼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여전히 며느리를 무슨 종이나 그 집 아들 대신 돌봐주는 하인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희생만 강요하던 시어머님과 남편 때문에 저도 결국 이혼의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엄마와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고 저는 엄마랑 둘이서 살았는데요. 저희 엄마는 이모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세요.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운영되는 식당이었기에 엄마는 늘 바쁘셨고 저도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 보면 엄마랑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닌다는데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거죠. 제 기억 속의 엄마는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게 일하시고 하루 쉬는 날이면 피곤함 때문에 골아 떨어져서 주무시곤 했죠. 저도 대학교 올라가고 직장 다니고 하면서 제 생활이 바빴다 보니 엄마랑은 더더욱 별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저 키우려고 아등바등 하신 걸 알았기에 엄마가 안쓰럽게 느껴지면서도 또 엄마랑의 추억이 별로 없었기에 아쉽기도 했죠. 그러다가 제가 29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결혼하려는 남자가 있다고 했어요. 엄마는 저번에 남자친구 사귄다고 했는데 그 남자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고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시더군요. 너 결혼한다고 하면 주려고 했었다면서요. 그 통장을 열어봤는데 통장에는 1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너랑 시간도 많이 못 보내고 정도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고 그 돈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에게 참 죄송하고도 감사하더군요. 왜냐면 결혼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혼 자금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5천만 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었고요. 남자친구는 집에서 해주는 돈까지 다 해봤자 2천만 원이 겨우 넘는다고 했습니다. 둘이 합쳐도 7천이다 보니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무조건 대출을 해야 했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뜻밖에도 1억이라는 돈을 주셨으니 결혼 준비가 훨씬 나아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남친에게 했고 남친은 와, 어머님 진짜 멋지시다. 최고야. 우리 장모님한테 효도 많이 하고 살자.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 돈까지 합치고 대출을 좀 받아서 아파트제도 구하고 결혼 준비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겉으로 표현은 많이 안 하셔도 저에 대한 사랑이 깊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식한테 폐 안 끼치고 내 힘으로 살 거라는 얘기도 잘 하셨습니다. 이혼 후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돈 때문에 제가 서러움 당할까봐 그토록 악착같이 일하셨다는 걸 저도 알기에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아버님은 퇴직하신 이후에 치킨집을 하나 열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만 날리고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후 자금이 없으신 셈이었죠. 그나마 있는 재산이라곤 시부모님 사시는 집인데 그것도 전세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치킨집 망하고 더 이상 일을 안 하셨기에 남친이 그동안 생활비를 내고 있었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생활비를 드려야 되냐니까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몇 년만 더 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그랬죠. 솔직히 저희 엄마한테는 따로 드리는 돈도 없는데 시부모님께는 매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엔 저도 남자친구가 많이 좋았고
또 결혼하면 며느리도 자식이니까 생각하며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희가 버는 월급에서 일정 부분은 시부모님께 매달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남편보다도 몇십만 원 정도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뒤늦게 취업을 해서 정착을 한 편이었고 저는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회사에 계속 다녔거든요. 회사는 서로 다르긴 하지만 직급도 제가 더 높은 편이고 연봉도 더 높은 편이었죠. 큰 차이는 아니었고 월급으로 치면 3, 40 정도 제가 더 많은 수준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월급을 합쳐서 생활비도 쓰고 적금도 모았는데 매달 시부모님께 적지 않은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 보니 엄밀히 말하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제 돈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돈 얼마, 내 돈 얼마 이런 거 따질 이유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다 보니 저는 이혼하는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는 꿈이 컸어요. 그래서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참고 삭히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딴에는 시부모님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창하고 대단하게 잘하려는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노력한 거였죠. 2, 3주에 한 번은 시부모님을 뵈러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가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어디 모시고 나가기도 했죠. 틈틈이 보너스 받으면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적도 있고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선물도 한 번씩 챙겼습니다. 제 모습에 시부모님은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생전 챙기는 법이 없는데 며느리가 다르긴 다르다고 하시면서요. 초반에는 많이 고마워하셨지만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하시긴 했지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부모님에게 잘하려고 나름 노력하는 데 비해 남편은 저희 엄마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명절이나 생신 같은 행사 때 말곤 따로 저희 엄마 찾아가는 일도 일절 없었고 따로 식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안부 전화도 한 적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종종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고 또 시부모님도 저에게 거리낌 없이 전화를 잘 하셨어요. 아들은 무뚝뚝하고 전화 받아도 시큰둥한데 저는 싹싹하게 얘기도 잘 들어드리고 챙기려고 하니 제가 더 편하다고 하시면서요. 어쩔 땐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쁜데 전화해서 2, 30분 동안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끊지도 못하고 쩔쩔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전화 한 통 드린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안부 문자나 카톡이라도 한 통 보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섭섭한 마음에 물어본 적도 있어요. 자기야, 근데 자기는 왜 우리 엄마한테는 한 번도 전화 안 드려? 뭐 때문에 전화를 드려야 돼? 그냥 안부 전화지. 나 좀 어색한데. 그냥 다음에 한번 찾아가서 식사 대접할게. 전화하는 건 좀... 그러면서 피하더라고요. 말은 저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따로 식사 대접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과 행동이 섭섭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라고 뭐 대단하게 시부모님하고 할 말이 많겠나요? 그냥 궁금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거 물어보고 안부 인사 드리고 하는 거죠. 시부모님도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한참이나 하실 때도 많고 했던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실 때도 많습니다.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시부모님 지인들 얘기를 열심히 맞장구 쳐드리면서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엄마가 남편이 통화한다고 해서 줄줄이 얘기하실 분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안부 정도만 주고받으실 분인데도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그런 작은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죠. 가만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남편은 연애 때 제가 알던 사람과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연애 때 남편을 좋게 보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부지런하고 성실한 데다 어른스러운 면 때문이었어요.
뭔가 묵묵하게 본인 일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참 좋아 보였거든요. 게다가 연애 때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행지에서 설거지나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참 부지런하고 청결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빠 청소 진짜 열심히 한다. 지저분한 거 싫어하나 봐. 나 집 지저분한 거 못 보거든. 깔끔한 게 좋잖아. 라고 했습니다. 깔끔 떠는 게 제 눈에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막상 결혼해보니 웬걸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그 어느 하나 손대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저분한 거 싫다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라고 했죠. 나도 똑같이 나가서 일하는 사람인데 왜 당신은 안 하고 나한테만 자꾸 집안일 하라고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고 제가 할 일이랍니다. 내가 살림이 주 업무인 전업주부인 것도 아니고 이게 왜 내가 할 일이냐고 하니 남편은 그래도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있다며 이건 제가 할 일이래요. 결혼 전과는 완전 얘기가 달라진 거죠. 결혼 전엔 저한테 호감을 얻으려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는 척하고 부지런한 척했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 일로 당연히 많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그렇게 싸우고 나면 성난 얼굴로 며칠이고 입 닫고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그러면 저도 똑같이 말 안 하고 버텼어야 되는데 저는 성격상 그런 걸 못 참아 했어요. 차라리 큰 소리로 싸우고 부딪히는 게 낫지 입 꾹 닫고 아무 말 안 하면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말 걸고 토라진 남편 풀어주고 제가 져줬던 겁니다. 그리고 집안일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투게 되니까 싸우기 싫었던 제가 그냥 하게 되었죠. 나중에는 제가 하는 게 당연하게 되어버렸고요. 결혼 생활이 이어져 갈수록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기분은 억울함이었습니다. 돈은 내가 더 많이 벌어오는데 집안일도 내가 더 많이 하는 것도 억울하고 또 저는 시부모님 챙기고 매달 생활비까지 드리는데 남편은 저희 엄마 챙기는 법도 없고 물론 저희 엄마한테는 따로 생활비나 용돈 드리는 법도 없었죠. 그나마 제가 따로 한 번씩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려고 했지만 저희 엄마는 필요 없다고 받지도 않으셨지만요. 부부 사이에 그런 생각 안 하고 살려고 했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남편의 행동에 억울하고 섭섭하고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런 얘기로 남편과 대화도 몇 번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도리어 자기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느냐며 화를 내거나 굳은 얼굴로 대화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점차 들었죠. 그러던 와중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전화였거든요. 심장이 떨어져 앉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급하게 병원을 갔고 엄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길을 건너려다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확 지나가는 스쿠터랑 부딪히셨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정면으로 부딪힌 건 아니었고 스치듯 부딪힌 거라 천만다행으로 심하게 다치신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엄마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반과 다리를 좀 다치셨어요. 급하게 치료를 받았고 한동안은 요양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병원으로 저희 엄마를 보러 왔어요. 엄마가 남편더러 엄마 당신은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셨기에 남편은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저한테도 집에 가라고 하셨지만 거동이 불편하신데 제가 어떻게 가겠나요? 제가 옆에서 엄마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입원한 엄마 옆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간병인을 쓰고 저녁에는 제가 퇴근하고 와서 엄마를 보살펴드렸죠.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말씀 마시라고 했습니다. 딸 자식이 이런 것도 안 하겠느냐고요.
그렇게 입원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퇴원은 하셨지만 당분간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엄마도 여전히 거동이 편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 퇴원 후에도 친정을 오다니며 엄마의 간병을 도왔습니다. 원래는 주말에 시댁에도 한 번씩 갔지만 그맘때는 시댁도 아예 안 갔어요. 엄마를 돌봐야 해서 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한 번씩은 엄마 집에서 잠까지 그냥 자고 바로 회사로 출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체력적으로 꽤나 힘들고 피곤한 일이어서 그맘때 입안이 다 헐었지만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완전히 회복되신 게 아니다 보니 저는 계속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동안은 바쁜 엄마와 시간을 못 보냈는데 그 기간 동안 엄마랑 참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엄마랑 같이 얘기하고 밥 해먹고 TV도 보고 그전에는 그렇게 못 해봤기에 그 시간들이 참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도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저는 엄마의 거동이 많이 편해지실 때까진 친정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기간으로 쳐도 한 달 정도였죠. 그런데 그맘때쯤 남편이 저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제 친정에는 그만 좀 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엄마가 아직 움직이시는 게 편하시진 않으셔서. 아, 시간 꽤 지났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건데? 그래봤자 한 달 조금 지났어.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집 꼬라지 좀 봐라. 집 상태도 개판인데 너는 허구한 날 친정만 가고. 그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집 지저분한 거야 다 남편이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지른 건 본인이 치우면 되지 그걸 제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집에 들르면 세탁기도 돌리고 화장실 청소도 해놓고 가는데 남편은 제가 없으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지 집이 늘 너저분한 상태더라고요. 그럼 오빠가 치우면 되잖아. 아니, 보자 하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장모님만 모시면 다냐고. 집 꼬라지도 이 모양이고 나도 맨날 배달 음식으로 대충 때워서 요즘 몸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아. 얼굴에도 뭐 엄청났잖아. 왜 배달 음식을 먹어? 어머니 반찬 싸준 거 있잖아. 햇반 있는데 그거랑 같이 먹으면 되지. 아, 반찬만 가지고 어떻게 먹냐고.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이제 그만 좀 가라고. 지 할 일도 똑바로 안 하면서 핏대 높여 따지는데 어이가 없으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3, 4살 어린애도 아니고 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들 아닌가요? 제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친정엄마 아프셔서 간병 다니는데 본인 안 챙겨줬다고 징징거리며 따지는 겁니다. 내가 싸우기 싫어서 여태껏 말 안 했는데 그게 도대체 왜 내가 할 일이야? 나도 똑같이 나가서 돈 벌어오거든? 또 저 소리네. 그래, 대단하다 대단해. 근데 나는 네가 이렇게 억세고 기센 여잔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라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지. 오빠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본인 생각만 하는 줄 알았으면 나도 결혼했겠어? 뭐? 지금 말 다 했어? 하면서 인상을 막 쓰는 겁니다. 본인이 먼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그래놓고 제가 그렇게 말하니 눈을 희번뜩 하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더 화를 내고는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어쩔 때는 리모컨이나 곽휴지를 던질 때도 있었죠. 장모님이 사고가 나서 다치셨고 아내가 간병하러 다니는 상황이고 힘들고 피곤해서 얼굴 헬쑥해져서 다니는데 오히려 고생한다고 위로해주고 제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저를 무슨 집안일 해주는 하녀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 기분 나쁘면 성질 있는 대로 내면서 분위기 안 좋게 만들고요. 저는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말해도 보란 듯이 내 엄마 챙기러 가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다음날 다소 심란한 기분으로 친정을 가는데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더군요. 오늘도 어디 친정 가기만 해봐. 나 가만 안 있어. 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씹고 보란 듯이 친정에 갔어요.
하지만 친정에 가서도 제가 표정이 안 좋으니 엄마도 물어보시더라고요. 표정이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 엄마. 엄마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내일부터는 오지 마. 아직 불편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엄마 혼자 충분히 다녀. 천천히 다니면 되는 거고 또 슬슬 일도 좀 해야 되고. 이모가 어련히 알아서 하시잖아요. 엄마는 이 기회에 푹 좀 쉬세요. 많이 쉬었어, 이 정도면. 그리고 너도 이제 굳이 올 필요 없으니까 내일부터는 오지 마. 엄마는 이제 안 와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엄마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너 집이니? 아니요, 친정 와 있는데요. 제 말에 어머님 한숨을 푹 내시더라고요. 친정? 또 갔어? 어머님 말에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몸이 불편하셔서. 그건 아는데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불편하시대? 그 정도면 병원 가서 다시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니, 그리고 사돈도 그렇다. 결혼한 딸이 한 달이나 친정 드나들면 이제 안 와도 된다고 먼저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한테 작정한 듯 따지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분 상했죠. 엄마가 다치셨고 거동이 불편해 유일한 자식인 제가 도와드리러 오는 건데 왜 또 친정 갔느냐며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네 친정 간다고 요즘 우리 집에는 오지도 않지? 나한테 전화도 잘 안 하고. 너네 친정 엄마만 챙기려고 하니까 나도 상당히 섭섭하다. 어머님,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 다치신 거잖아요. 아예 못 움직이시는 것도 아니잖아. 게다가 뭐 엄청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한 달이나 친정 쏘다녔으면 너도 할 만큼 한 거다. 너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야. 친정 쏘다닌다고 집도 엉망진창해. 경식이한테는 아예 신경도 안 쓴다며? 내가 어제 갔는데 배달 음식을 어찌나 시켜 먹었는지 일회용품이 산더미더라. 내 아들은 그런 거 먹고 있는데 너는 너네 엄마만 챙기면 다야? 누가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자기 아들 배달 음식 좀 먹었다고 생 난리인 겁니다. 어머님, 좀 너무하시네요. 경식 씨가 어린애예요. 본인이 알아서 해 먹으면 되죠. 제가 없으면 밥 못 먹는데요. 그리고 배달 음식 먹기 싫으면 어머님 댁 가서 식사하고 오면 되잖아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퇴근길에 잠깐 들리면 되는데. 그리고 저 여기 놀러 온 거 아니고 엄마가 아프셔서 간병 도와드리러 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아, 너네 엄마가 죽을 병 걸렸니? 그거 좀 다친 거 가지고. 저 그 말에 인내심이 뚝 끊어지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틀렸어? 결혼했으면 네 가정 먼저 챙겨야 될 거 아니냐고. 한 달 넘게 친정 드나들면서 시부모고 남편은 나 몰라라는데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네 할도리는 똑바로 하고 가든지. 어머님, 경식 씨도 자꾸 저한테 할도리라고 하던데 그게 왜 제가 할 도리인가요? 얘 말하는 것 봐라. 결혼한 여자가 집안일하고 남편 챙기고 시부모 봉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시부모님은 제가 하는 것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아, 그런가요? 그게 결혼한 여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대신 저 회사는 그만두겠습니다. 뭐야? 그렇잖아요.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봉양하는 게 여자가 할 일이면 돈 벌어오는 건 남자가 할 일이니까요. 저 회사에는 그만둔다고 할게요. 그리고 경식 씨 월급으로는 저희 두 사람 살기에도 빠듯하니까 어머님, 아버님한테 더 이상 생활비는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저도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수학이 넘어지만 거품 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너 지금 내 아들이 주는 생활비로 생색내니? 결혼했는데 어떻게 어머님 아들만 주는 생활비예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부부가 같이 드리는 거지.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아주 웃기는 애다. 너네 엄마 바꿔봐라.
딸 자식 교육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시켰어.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꼴하며 생활비로 협박을 해. 그리고 결혼할 딸 자식 아득바득 불러내는 너네 엄마도 참 이해가 안 된다. 어머님은 너네 엄마 거리면서 저러는데 저도 어디 끝까지 가보자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님하고 어머님 아들이 더 이해 안 돼요. 다음에 어머님 아프셔도 절대 그 누구한테도 간병 부탁하지 마시고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 뭐야?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싸우니 엄마가 방문을 여시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저는 결국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다 털어놨습니다. 가만히 듣던 엄마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어요. 다 큰 지네 아들은 뭐하고 너한테만 자꾸 도리우는 한다니? 내 말이 나 참, 너 그래서 어떡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솔직히 마음 같으면 그냥 갈라서고 싶기도 해. 남편도 완전 지 밖에 모르는 철부지고 어머님 아버님도 지네 아들만 싸고 돌고 솔직히 어쩔 때는 내가 남편 뒤치다꺼리하고 대리 효도하려고 결혼했나 싶을 정도야. 엄마는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혜진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잘 결정해. 어떤 일이든 후회가 안 남을 순 없지만 그래도 후회를 최소한 적게 하는 쪽이 어떤 건지 네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솔직한 말로 엄마 입장에선 너 그런 취급받는다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엄마가 비록 바쁘다는 핑계로 너한테 신경은 좀 덜 썼을지언정 그래도 엄마한테 네가 엄마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엄마 인생의 의미야. 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한 거지 그런 취급받고 욕먹으려고 결혼시킨 거 아니다. 엄마는 고려하지 말고 네 인생이니까 네 스스로 결정해. 엄마는 네가 뭘 선택하든 다 응원할 거니까. 저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은 곧 제가 이혼을 해도 안 해도 제 편이니까 편하게 선택하라는 얘기셨어요. 저도 솔직히 남편과 시부모님에 대한 정도 너무 떨어지고 또 저희 엄마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는 잘 챙기라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남편놈. 내 아들이나 똑바로 챙기라고 난리치는 시부모. 생활비 매달 드리고 잘 챙기려고 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한 줄만 아는 것도 지겹고 지 기분 상하면 몇 날 며칠이고 아무 말 안 하고 입 꾹 닫고 지내면서 한 번씩 집에 물건까지 던지는 남편놈도 지긋지긋했어요. 저는 심정적으로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기에 엄마 말처럼 제가 최대한 후회하지 않을 방향이 뭔지 좀 더 심사숙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과 시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일찍도 들어온다. 오셨어요. 너 여기 앉아봐라. 그러면서 시모는 방에서 캐리어 하나를 들고 오더니 제 앞에 던지듯 놔두더군요. 저는 황당해서 어머님을 쳐다봤죠. 짐 싸. 네? 그렇게 뻔질나게 친정 드나들 것 같으면 짐 싸서 아예 나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 어이가 없었죠. 이렇게 캐리어 내밀고 짐 싸라고 하면 제가 식겁하면서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나 싶었어요.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하던 저는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이혼하는 게 맞구나. 더 고민하는 건 그냥 시간 낭비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말했어요. 네, 짐 쌀게요 그럼. 그러면서 저는 캐리어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서 짐 싸란다고 진짜 짐을 싸네. 무섭다 무서워. 야, 너 진짜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짐을 싸고 있는 방으로 시모와 남편이 달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짐을 싸고 있는 걸 보고 시모와 남편이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잠깐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짐 싸라며. 짐 싸고 있잖아. 야, 이건 다 내 거잖아. 네, 저 남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밀치듯이 하면서 제 손에 들린 자기 옷을 뺐더라고요. 야, 네 짐 싸랬더니 경식이 짐을 왜 싸고 있어? 왜냐니요. 이 집이 제 거니까요.
뭐야? 네, 그 집은 제 집입니다. 애초에 저희 엄마가 1억 보태주셨고 제 돈 5천만 원까지 더했어요. 모자란 금액의 대출도 제 이름으로 했고 엄마가 집 명의는 제 걸로 하라고 단호하게 말하셔서 제 명의로 했었습니다. 남편도 그때는 저희 엄마가 1억 보태준다는 거에 신나서 그렇게 하자고 했었고요. 이거 제 집이에요. 저희 엄마 보태주신 돈이랑 제 돈으로 했잖아요. 남편 돈으로는 결혼 자금하고 혼수 좀 넣었고요. 제 집인데 제가 왜 나가요? 나갈 거면 당연히 이 사람이 나가야죠. 제 말에 남편과 시모 입뜨악하고 있는데 저는 콧방귀 끼고 남편 짐을 마저 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만 못하냐고 제 손에 들린 옷을 뺏으려는 겁니다. 저도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아웅다웅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순간 갑자기 저를 제 어깨를 거의 던지듯 밀쳤습니다. 저는 그 바람에 뒤로 날아가면서 소란 모서리에 머리까지 부딪혔죠. 눈앞이 번쩍하고 머리 뒤가 너무 아파서 잠깐 시야가 컴컴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뒤통수의 고통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남편 놈은 흥분해서 앞에서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미쳤나? 누구 맘대로 나한테 나가라 말아야? 저는 엎어진 채로 머리 뒤통수를 만져보는데 손에 피가 묻어나는 겁니다. 보니까 모서리에 머리를 찍으면서 상처가 났더군요. 제 손에 피까지 묻어난 걸 보고 남편도 시모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피난다 쟤! 남편도 좀 놀란 얼굴이었으나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게 왜 미친 짓을 해? 왜 사람 열받게 하냐고?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 상황이 무섭기도 하고 저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왈칵 들었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채로 조심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살짝 꺼냈습니다. 그리고 112를 눌렀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폰을 바닥에 뒤집어 놔두었고 계속 엎드려 있었어요. 남편은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네가 까부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적당히 까불어야지. 야, 나나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했냐? 니네 엄마 챙긴다고 우리 집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너 우리 엄마한테 아까 통화로 막말까지 했다며? 이 미친년이 맞아야 정신 차릴래? 그리고 이 집이 왜 네 집이야? 그러길래 제가 일부러 통화에 들리게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밀치고 때리기까지 해?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준 내 집이야. 한성아파트 102동 901호. 이거 내 집이라고. 저게 진짜 아직도.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려고 해서 제가 비명을 질렀고 어머님도 당황해서 남편을 말리더군요. 야, 그만해라. 제 피까지 났잖아. 아우, 사람 열받게 하니까. 어머님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보고 그러더군요. 너도 적당히 해. 그리고 왜 그러고 있어? 빨리 일어나지 않고. 어머니, 저 머리에 피 난 거 안 보이세요? 그래서 뭐? 지금도 잘도 떠들면서 꾀병 그만 부리고 빨리 안 일어나? 저 바닥에 놓여있던 핸드폰 들고 주머니에 넣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도 경찰서로 통화 연결돼 있는 상태였죠. 저희가 하는 대화도 다 들렸을 거고요. 남편은 지가 더 씩씩거리면서 캐리어를 발로 찼고 저보고 까불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모가 먼저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조심히 통화를 귀에 갖다 댔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분 괜찮으신가요? 아까 말하신 주소로 경찰 출동했고 5분 이내로 도착할 겁니다. 혹시 신변이 위험하신 상태이신가요? 네. 근처 안전한 곳이 따로 있나요? 화장실이나 방에 들어가셔서 방문을 닫아놓고 있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모는 빨리 안 나오냐고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저는 따라 나가는 척 하다가 방문을 확 잠궜어요. 남편이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야, 나오라니까 왜 문을 닫고 지랄이야? 저는 일부러 전화 안 끊고 남편 목소리 들리게끔 문에 폰을 갖다 댔습니다. 시모가 쟤 혹시 어디 신고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남편이 빨리 문 열라고 열쇠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금방이라도 열쇠를 찾아서 문 열 것 같아서 긴장하면서 문고리를 붙들고 있는데 다행히 얼마 되지 않아 초인종 소리 들렸습니다. 경찰이라며 문 열라고 했고 남편도 시모도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은 안에 계신 거 안다며 당장 문 열라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서 제가 신고했나 보다 라면서 허둥지둥 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경찰이 문 안 열면 강제로 연다는 소리까지 들리니까 그제야 문을 열어준 모양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그제야 문을 열고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리고 경찰 뒤로 숨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저를 때리고. 경찰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에 피가 묻은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신고자분 괜찮으세요? 저 울면서 머리 다친 거랑 손에 묻은 피도 보여줬습니다. 저분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하고 시어머니요. 저 강제로 밀고 때려서 이렇게 됐어요. 제 말에 남편과 시모가 펄쩍 뛰더라고요. 아닙니다. 지 혼자 생 난리치다가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서 진술하시죠. 우리가 왜 가요? 제가 혼자 저런 거라니까. 신고 들어왔고 신고자분이 폭행당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가셔야 됩니다. 얼른 따라 나오세요. 야! 네가 먼저 내 아들 쫓아내려고 하다가 혼자 자빠졌잖아. 어머님 아들이 저 밀치고 때렸잖아요. 뭐야? 여기서 실랑이 하지 마시고 빨리 따라 나오시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는 경찰차 타고 서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고요. 남편과 시모는 저 혼자 난리치다가 부딪혀서 저런다고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면서 녹음된 제 음성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저는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 떼고 폭행으로 남편을 상대로 폭행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저희 엄마 저보고 속상해서 꺼이꺼이 우시는데 저도 너무 죄송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엄마와 함께 폭행을 근거로 이혼소송도 준비했고 위자료 청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폭행건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지만 저희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시부모님도 한 번만 봐주라고 그랬지만 저는 선처 없다고 폭행까지 저질러 놓고 선처를 바라느냐 소리 질렀어요. 저는 선처 없다고 끝까지 얘기했고 결국 남편은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접근 금지 신청도 받아놓고 폭행에 대한 고소가 근거가 되어 이혼 사유로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위자료 지급까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밀쳐서 머리는 다쳤지만 그래도 제 집도 지키고 남편 고소하고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물론 그 과정이 그렇게 일사천리였던 건 아닙니다. 법원이나 경찰서도 오가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옆에서 저를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죠. 그렇게 남편은 벌금에 위자료까지 내고 빈털터리로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건너들으니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하고 이혼당한 게 회사에도 소문이 퍼져 눈총 제대로 받으면서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도 남편은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이혼당한 후 시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하던데 시부모가 앞으로 그 귀한 아들 알뜰살뜰 잘 보살피면서 살면 되겠더라고요. 시부모는 언제부터 자식한테 그렇게 봉양받았다고 저한테 저희 엄마보다 시댁부터 잘 챙기라고 닥달을 하고 남편 놈은 저한테만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강요했었죠. 참 지금 생각해도 주제도 모르는 인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해줄 생각 없어서 손 털고 나왔는데 너무 자유롭고 편했습니다. 제가 집회 가고 집안일 다 하고 돈까지 벌어오면서 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하루라도 빨리 털고 나온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남편과 시부모 뒤치다거리 앞으로는 안 해도 되니 그렇게 속이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저희 엄마 간병하는 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저도 이혼까진 안 했을 겁니다. 좀 불합리하고 억울하다는 생각 들었어도 그래도 그냥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 보다 하고 계속 살았겠죠. 여전히 돈도 벌어오면서 집안일도 하고 시부모 복양하고 남편 건사하고 저희 엄마는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요. 하지만 저희 엄마 간병 가는 거 한 달도 못 참는 그 이기적인 족속들이 본인들 본심 다 까발리는 통에 저도 바보 같은 호구짓 잘 그만둔 것 같습니다.
신혼집은 팔아서 다 정리하고 저는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그런 인간들하고 엮이지 않을 거고 저희 엄마 잘 챙기고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엄마도 이 일을 계기로 일도 좀 줄이고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앞으로는 엄마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